이중범의 핫팩 포인트.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로판 2작품의 명암 작업과 후보정 어시스턴트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스튜디오의 직원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시스턴트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암 실력에 좀 부족함을 느끼신대요. 스스로가 명암 이론이라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탁탁탁탁 이렇게 명암을 칠 수가 없어서 자꾸 자료를 찾으면서 하고, 그러니까 좀 수정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일을 남들보다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작품을 하나로 줄이고 이 명암 관련된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을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진로를 찾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이십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 어시라는 직업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취업의 개념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예전에는 작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중간 과정으로 어시스턴트 경험을 쌓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어시 자체를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분들의 작업에도 장르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 로판은요,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 작화의 완성도가 끝간데 없이 올라가 버린 장르예요. 밀도 있고 화려하면서 눈에 보기 좋고 호감형의 드로잉과 데센과 마스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림 수준이 무지하게 올라가 버린, 그러니까 작화 퀄리티가 거의 끝을 쳐버리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로판입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명암 치는 테크닉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프로 어시로서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연습은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 필요하죠. 요즘에 회사원들 보시게 되면 어떤 업계에 가더라도 이미 취업을 한 사람도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고 자기의 어떤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 시험 보고 합니다. 그거는 개발 업계가 됐건 어느 업계가 됐건 회사 안에서도 교육받고, 10년 경우는 회사 다니면서도 뭐 대학원 가고 막 학위를 따고 계속 레벨업을 하죠.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자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시를 할 거라면 더더욱더 이 명암이라거나 옷주름이라거나 뭐 인체라거나 그 자기가 맡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기를 쌓는 건 중요하죠. 근데 다른 식으로 말하면 지금 그렇게 허덕이면서 하시는 과정이 그 레벨업 시기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 어시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10년 넘는 어시분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신입사원이 처음 회사에 들어가도 법정 노동시간을 어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너무 일을 모르니까 일을 배우겠다고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야근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 결국은 일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물며 로판이면 더더욱더, 그 밑색도 아니고 명암이라며. 밑색보다 명암은 말씀하신 대로 빛의 위치에 따른 그 덩어리감에 따른 혹은 뭐 재질의 질감에 따른 그 명암의 느낌이 다 다르고, 그걸 이론적으로도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경험적으로도 배워야 되거든요. 10년 차 로판이 2개째, 그러면 아직은 헤맬 수 있는 시기이긴 하죠. 물론 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좀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답은 아니에요. 로판이 아닌 장르 쪽의 작업을 맡아서 명암의 단계가 좀 적거나 명암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좀 심플하게 들어가는 원고를 하면서 차근차근 연습을 개인적으로 병행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난 로판 쪽에서 빡세게 굴러볼 거야 라고 하신다면 지금 로판 어시 일은 일이잖아요. 근데 일과 동시에 나의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작품을 하나로 줄이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로판은 모든 공정이 다 빡셉니다. 명암 실력이 더디게 늘어서 아예 능력치가 낮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직업 자체가 제 실력으로는 모자란 것 같아서 진로 자체를 바꿔야 될지 고민입니다. 물론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안 느는데 싶으면 물론 뭐 적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월권이죠.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재능에 대해서 뭐 적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폭력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느리게 느는 대신 오래 가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느는 대신에 금방 질리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뭐가 나은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직업적인 의미에서 어시를 하고 계시는 거라면 분명한 건 지속적으로 명암이라거나 그런 내가 맡아야 되는 공정의 기본기를 꾸준히 연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작품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시스턴트를 일로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누구죠? 작가님이죠. 회사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 나한테 요구했던 분명하고 명확한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 경우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뭐 다른 게 좋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2명이 있는데 실력은 비슷한데 한 명이 좀 더 같이 일하기 수월하고 편한 스타일이야. 뭐 소통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그런 경우라면은 그쪽을 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어시 같은 경우도 어쩌면 실력만이 100%인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메이저리그인 로판 쪽에서 그것도 2작품이나 하고 계시다면 작품 장르를 좀 바꿔보시거나 작품 수를 줄이면서 정해진 시간을 꼭 빼가지고 이 명함의 기본기 같은 것들,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대로 밀고 나가셔도 분명히 늘긴 늘 겁니다. 저 보세요. 10년 연재했는데 시즌 1하고 지금 마지막 시즌 보시면 완전 다릅니다. 전 10년 걸렸으니까 뭐. 정답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미안하지만 그런 곳입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진로를 바꾸는 거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비읍비읍님한테 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일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면 저의 말을 근거 삼아서 일을 바꾸실 거예요. 본인의 진로인데 시일에 매진하다가 진로를 바꿀 나이대를 놓칠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죠. 대부분의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좋은 선택? 결과물이 좋은 선택이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어. 난 선택이 좋은 선택했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은 결과물이 좋은데도 나쁜 선택인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반대로 결과물이 나쁘게 나왔는데도 선택은 잘한 선택일 때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한 선택이냐 남이 해준 선택이냐거든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선택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압력들, 눈치, 가족, 부모, 어른, 선생님, 선배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모르는 사람이 어떤 웹툰스쿨 같은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준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그거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다음 선택할 거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이 대신 선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운 좋게 잘 나왔다고 치더라도 나의 경험치, 나의 어떤 선택에 대한 레벨이 오르질 않아요. 다음 선택이 왔을 때 또 남에게 선택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져. 진짜요. 근데 내가 한 선택이잖아. 그러면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도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해서 결과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경험을 한번 돌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레벨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요약을 하면 비읍비읍님 질문이 정확히 이거잖아요. 저 이러다가 나이대가 너무 높아졌어. 진로를 못 바꾸면 어떡하죠? 진로를 바꿀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걷다 대고 진로를 바꾸세요 마세요 라고 대신 선택을 해드리면 결과가 좋게 나와도 비읍비읍님 손해예요. 저도 그럴 자격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주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한번 고민을 더 자세하게 진행해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예리님께서 웹툰 어시 고인물 제 생각으로는 이분은 진짜 웹툰 업계에서 어시 고인물이십니다. 맞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장르만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손 빠르고 마감 빠르고 소통이 잘 되면 조금 수월한 수준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르 몇 개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작화로 메이저리그의 끝을 치고 있는 로판에서 동시에 2작업이나 하니까 나 왜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수정이 많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런 거면은 나는 사실은 웹툰 어시를 하면서 돈도 벌고 충실하게 살 수 있는데 단지 장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바람에 관두게 되면 좀 아깝기도 하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멋진 어른의 어떤 기준을 본인이 선택하고 결과도 본인이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비읍비읍님 제가 명쾌하고 시원하게 올해 28살 비읍비읍님 당신에게 어시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 부디 양해해 주시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대신에 이건 있어요. 분명히 선택을 내리기 전에 작은 선택 여러 개를 먼저 해보는 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르를 바꿔보거나 작품 숫자를 바꿔보거나 하면서 또 1년을 보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모든 그림체에 맞춰서 말이 되는 명암을 넣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을 되게 필요로 하는 로판이라는 장르에서 동시에 두 작품을 올해 3년 차로서 하신다면 당연히 허덕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작품으로 줄이고 남는 시간에는 명암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 A 1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로판보다는 조금 더 학원물이나 명암 같은 경우도 조금 덜 빡세게 혹은 더 적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림체나 장르의 작품을 맡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적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시간이 누적되면 딴 데 가기 애매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고민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에게 어떤 대신 선택해주세요라고 오신 거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대신 선택해드리진 못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읍비읍님 적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라도 얻어가십시오. 에너지라도.